자, 이번에는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시인의 시를 한번 봅시다. 교과서는 선생님이 준 거 37쪽 펴시면 되고요.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인데 여기 선생님이 이제 판서해 놓은 거 흰 바람벽의 의미와 기능을 적어 놨는데 흰 바람벽이 뭐냐면 이 바람 먹는 이 흰 색깔 벽이지, 그지? 우리 학원 벽이 흰색이니까 딱 예를 들기에 적절한데, 백석 시인이 이 시를 짓는 게 이제 이 흰 바람벽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그 영사기, 저기 빔 프로젝터 있잖아, 그지? 빔 프로젝터를 쏘는 화이트보드다. 그래서 이 흰 바람벽에다가 뭘 이제 자신의 내면을 투영시킨 거야.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흰 바람벽에다 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어주는 기능, 내면을 비추어 주니까 사색하고 성찰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데 이 흰 바람벽에 어떠한 내면이 투영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흰 바람벽에 일단 셔츠가 비치다가 혼자서 술 한잔 먹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누가 떠오르는 거야? 엄마가 떠올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던 삶이야. 어떤 계폭가 앞에서 자식과 함께 두런두런 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이제 상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글자를 떠올리지, 그지? 그 글자들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픈 거는 사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처한 처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왜 힘들고 가난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쓸쓸한데 이게 왜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정신승리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가 지어졌던 배경이 언제야? 일제강점기잖아, 그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이제 올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면 친일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난하고 쓸쓸한 것은 자신이 높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면의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 37쪽을 보시면은 이 작품은 흰 바람벽에 투영된 미주초 화자의 내면 풍경의 내면, 어려운 현실 일제강점기겠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은 일제강점기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춥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왜? 내가 높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미주처 의지. 백성은 만주국의 관리를 그만두고 궁핍한 삶, 이게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이겠지, 그지? 이 작품을 썼다.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 15촉 전등이라고 하면은 촛불 15개 밝기 정도의 전등, 그러니까 옛날이잖아, 그지? 그래서 밝은 전등이 없었다. 때끌은 다 낡은 무명 셔츠라고, 때 묻은 셔츠. 풍요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 화자는 추운 바람병을 마주하고 지친 자신을 바라보면서 밑줄 쳐봐. 처음에는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달기난 따끈한 감주 한 잔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그에게 흰 바람병은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을 영사한다. 투영을 하는 거야. 추운 날에 무와 배추를 씻는 어머니, 그 다음에 나지막한 집에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아내의 모습, 이어서 흰 바람배의 글자들을 영사하는데 이를 통해서 미추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자신을 구원할 길을 받아들이고 밑줄 쳐볼까? 고독하지만 고귀한 정신. 그래서 상실감과 외로움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고독하지만 고귀한 정신 회복이야. 초생딸.
바구짓꽃, 짝새, 당나귀같이 하찮아 보이지만 자신의 삶을 신성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통해서 화자 역시 자신의 신성함을 회복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명의 시인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들로 모두가 어떻다? 고독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 밑에 지역어라고 하면은 이 백석 시인이 평북 방언을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 사투리지, 그지? 평북 방언. 백석 시인은 평안도 방언과 지역 공동체의 삶이 담겨 있다. 그리고 평안도의 삶이 담겨 있다. 백석과 같은 고향의 김소월 역시 평안도 방언과 전통적 리듬, 삼음보의 율격을 많이 활용하는 시인이지 지역 정서를 담았고, 이용학은 함경도 방언을 통해서 국경 부근의 삶을 그렸다. 이러한 지역 방언의 표출은 민족의 삶에 대한 관심이다. 이런 것들이 뭐다? 민족의 삶에 대한 관심이다. 민족의 삶이다. 백석, 김소월, 이용학은 모두 뿌리 뽑힌 유랑민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을 말해 일제강점기에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유랑민을 주목하면서 민족의 삶을 기록을 했는데, 백석은 근대화 속에 소멸되어 가는 공동체의 삶을 음식과 풍속을 통해서 재현함으로써 이 이제 흰바람벽 말고 다른 시들 말해 국수라든지 다른 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운한 골족 이런 시들 민족적 주체를 유지하고자 했다. 김소월은 유랑하는 사람들의 비애 슬픔을 노래했고 죽음으로 이별할 수 없는 민족을 절대적 전제로 상승시켰고, 이용학은 유랑민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면서 민족 미래도 놓지 않았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본문. 33쪽 가시면 되고 핵심 정리 보고 가자. 자유시고 서정시고 성격 회고적 과거를 되돌아본다. 어디다가 흰 바람벽에다가 투사시켜서 성찰 반성하고 있고 의지다. 이 삶을 이겨내겠다라는 거지. 제재가 타향에서의 공공한 삶이고 주제가 외롭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고결함, 높고 깨끗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니까 친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겠지. 특징이 화자의 내면 풍경을 제시하고 있고 삶에 대한 성찰이다. 그 다음에 내면 풍경을 제시하려니까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지.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수용되는 내용이 달라지잖아. 세 번째, 감각적 이미지. 흰 바람벽 자체가 이미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그지?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근데 이제 화자의 내면을 그려내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 리듬감 요거 보시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본문. 오늘 저녁에 이 좁다란 방 동그라미 쳐보고 이게 뭐야? 공간적 배경이지. 지금 화자가 져 있는 공간이고 흰 바람벽에 쓸쓸한 것, 여기서 쓸쓸한 것이라고 하면 화자의 내면 풍경이겠지. 화자의 내면 풍경. 이 흰 바람벽에 힘이 한 15척 전등이 지치운 불빛이 지쳤다라고 했으니까 이 불빛은 지칠 수가 없어. 누가 지친 거야? 화자가 지친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로 보면 된다? 감정이입으로 보면 된다. 불빛을 던지고 때끌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어두운 그림자를 쉰다라고 하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거야. 달디난 따끈한 감주, 달디단 따끈한 감주라고. 달다 미각이고 따끈하다 촉각이지, 그지? 술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맨다 라고 해서 여기에 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 흰 벽에. 그런데 세모 치시고 시상 전환 표지야. 또 어떤 일인가?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내 생각 속에 어머니가 떠올랐는데 그게 흰 바람벽에 어머니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펄어둥둥하다 시각이고 추운 날이다 촉각이고 차디찬 촉각이지 그지. 물에 손을 담그고 무와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내면 풍경이 술 한 잔 먹고 싶다에서 넘어갔어. 그래서 그런데라는 시상 전환 표지가 사용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에 조용한 그래서 남쪽 지방의 개포가라고 해서 강물이 드나드는 곳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 가정을 이룬 모습인데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이제 지아비는 화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는데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라고 해서 이거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꿈꿨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꿈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시상이 전환되지 그지?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그리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내 운명이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글자가 지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 근데 너무나 뜨겁고 호젓하고 사랑과 슬픔 이러한 감정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야. 처음에 뭘 봤을 때 내 삶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다? 가슴이 뜨겁고 호젓하고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가로쳐봐. 이거 의인화지 그지? 글자들을 의인화시키고 있어.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지. 처음에는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것이 그냥 슬펐단 말이야. 상실감이었지. 근데 어떻게 하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해서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야. 하늘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귀하게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대적 현실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된다.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커피단니처럼 그지? 이인국 박사처럼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지? 미스터 방처럼 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나는 어떻게 내 마음과 뜻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초생딸, 동그라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구지꽃 그 다음에 짝새 그 다음에 당나귀 그 밑에는 프랑시스 잼 프랑시스 잼은 프랑스 잼인가? 농담이다. 시인 이름이다. 도연명 당나라 시인이지 그지? 그 다음에 라이넬 마리아리 이렇게 이게 다 뭐다?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인데 얘네들 다 어떻게 살다 갔다? 가난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높고 쓸쓸하고
다음에 넘치는 사랑과 슬픔. 요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야? 화자와 동일시.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36쪽 넘어가가지고 성애꽃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성애꽃도 보고 갑시다. 자, 성애라는 것은 안과 밖의 온도 차에 의해서 유리창이 얼어붙는 것을 성애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다? 그 성애를 꽃이라고 표현했다. 아름다운 거다.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36쪽의 핵심 정리 한번 봐봐. 갈래의 자유시면서 서정시고 성격이 상징적이고 감각적이고 역설적이다. 역설적. 제재가 성애고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이야. 그래서 공통점이 생각이야. 생각. 화자의 생각. 앞에 거 또 화자의 내면 풍경이었고, 이것도 성애꽃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하는 생각, 화자가 하는 생각. 특징 일상적 소재 밑줄 쳐보고 성애꽃이겠지. 이게 연상의 매개물로 사용하고 있다. 감각적이고 역설적 표현이다. 자, 볼게요. 새벽 시내버스라고 해서 아침 첫 차 정도, 그러니까 1교차라고 했을 때 새벽이 제일 춥잖아, 그지? 그래서 성애가 가득 껴 있겠지.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 뭐겠어? 성애꽃이겠지. 엄동혹한일수록 선년이 피는 성애꽃이다. 힘겨운 현실일수록 이렇게 꽃은. 왜? 추우면 추울수록 안팎의 기온차가 높아지니까 성애가 많이 끼겠지, 그지? 그거를 엄동혹한일수록 선년하다, 선명하게 피는 성애꽃이다. 어제 이 버스를 탔던 동그라미처럼 처녀, 총각, 아이, 어린, 미용사, 외파는 파출부, 실업자. 여기서 앞에 있는 흰 바람벽과의 공통점 뭐야? 열거, 나열이지, 그지? 열거, 나열. 근데 여기서 이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뭐야? 이 성애꽃의 주인공들인데,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저기 삼성가의 회장님께서 이 버스를 타진 않으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파는 파출부, 실업자는 뭐야? 평범한 사람들이지,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숨결이 무엇을 만들어냈다? 성애꽃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서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화자는 성애꽃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이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본다. 그래서 예찬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예찬적 태도. 다시 꽃잎 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 성애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차가운 아름다움인데, 여기서 왜 역설이 나오냐면 이 차갑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름다우니까 부정적 시대 현실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역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를 통한 역설이야, 이미지. 그래서 성애꽃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차가운 아름다움. 그래서 부정적 시대 현실 속에서 피어낸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차갑다라는 것은 시대 현실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피워낸 성애꽃이 아름다움이지. 어느 누구의 밑줄 쳐봐. 막막한 한숨이 성애꽃이 되었나?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성애꽃.
일 없이 까닭 없이 정성스럽게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의꽃을. 근데 이제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처음에 뭘 보고 있었어? 성의꽃을 보고 있었어. 성의꽃을 바라보면서 누구?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숨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각이 전환되지. 성의꽃을 보다 보니까 푸석한 얼굴인데. 누구야? 이제 내 친구의 얼굴. 내 친구의 얼굴인데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됐어. 왜 면회마저 금지되었냐면은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걸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국 사범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면회마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성의꽃과 앞에 있는 작품하고 요거 학습활동 우리 서술형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놨지, 그지?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 바람벽하고 성의꽃도 한번 봤어요.